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자평진전 격국문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제 4장이에요. 분명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논용신 그리고 논용신의 뭐예요? 성패구웅 그리고 논용신 변화절이 있고요. 논용신 변화라고 했어요. 변화절과 변화는 모르겠는데 일단 심여첨은 이걸 갈라놓은 걸 저는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용신 성패를 해놓고 논용신 변화절을 집어넣고요. 또 그리고 논용신 구웅을 넣어놓고 논용신 변화를 했는데 제목에서와 마찬가지로 논용신 성패구웅을 하나로 묶었고요. 논용신 변화절, 논용신 변화 이렇게 해서 장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편제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4장이 됐죠. 아마 원본에서는 이게 5장으로 변할 거예요. 잘라놨으니까요. 성패와 구웅을 잘라놨으니까요. 그럴 필요 없다. 성패구웅이 한 절이면 한 절로 그냥 만들어 놔야죠. 자, 4장 논용신 변화예요. 정의. 자, 변화절과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용신은 이미 주 원령에서 하는 것이다.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령에서 소장, 지장 간에 있는 것이 불일 한결같지 않죠. 그래서 용신이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이다. 만약 12지 중에 뭐예요? 제외하고 자오묘유를 요거 보세요. 제자오묘유 외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제외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 단어가. 근데 중간에서 이렇게 잘라놓고 자오묘유 제외하고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번역을요. 제외하고는 이라는 거예요. 개 모두가 여개 나머지는 모두가 유장 지장간에 불필 반드시 지장간에 있다라고 하면서 불필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고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인외도 인으로 논하면은 갑이 본주요. 그래서 마치 군의 부가 된다. 이 원부가 된다. 지부예요, 지부요. 병은 인목에서 장생을 하는데 마치 군의 동지다. 이건 이제 제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각주를 처리해 놨어요. 아니 지부는 뭐고 동지는 뭔가. 무토 역시 거기 인목의 장생이라는 거예요. 군의 통판이다라는 거예요. 벼슬 있죠. 다 이제 직급이 있는 거예요. 가사 만약에 인월의 위 뭐가 돼요? 이렇게 제강을 접었다고 할 때 어떻게 인월에서 제강이 있는데 불투 투출하나였어요. 간목이 투출하지 않고 투병 병화가 투출했어요. 이럴 때는 즉 뭐냐 지부에서 불임군 아직 그 지부는 곧 뭐예요? 대장이죠. 지부가 불임군 그 군에 임하지를 안 하지 않냐. 그럴 땐 어떻게 하냐. 동지가 득이작주 그 주인 노릇을 한다. 이것이 바로 차 변하지 유야라 라고 해서 변화의 이유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이제 지부라는 거를 각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부가 뭔지 라고 해서 명나라 때는 지부가 비로소 정식 관직 명칭이 되면서 주와 현을 맡아 다스렸다. 부의 명칭 행정장관과 직급이 같았다. 청나라 때도 이를 따랐다. 네이버 참조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찾아왔다는 것만큼은 밝혀야 된다. 내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지. 명나라 때와 청나라 때 지부를 보좌하는 정오품 관직이다. 동지는 인원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대개 한두 명을 두었다. 동지의 주요 업무는 지방의 소금, 양국을 관리하고 도적을 체포하고 강이나 해안을 경비하고요.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군적을 관리하는 것이다. 군의 그러니까 군인, 군적이란 군대에 나갈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동지가 업무를 보는 관청을 청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
지주의 보좌관을, 지주, 지현, 지주, 지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좌관으로서 그 지역 안에 재반상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주는 어떻게 돼요? 중앙에서 내려보내지만 이 동지는 지방관청에 그냥 상주 근무하는 거죠. 상주 근무해서 지주가 내려오면 지주의 보좌를 하면서 이 업무를 다 관장하는 것이죠. 담당하는 관직으로 주동지라고 있는데 이 주동지죠. 그래서 이것은 종유품의 관직이다. 네이버 참조했습니다. 통판, 지부 아래 세금을 걷는 양복을, 그러니까 지부, 동지, 지부, 동지, 통판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주라고 해서 그냥 정유품은 같대요. 그러나 아마 동지보다는 조금 통판이 낮은 직급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심여첨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용신, 보좌용신하고 이제 무토도 대개 보면 쓴다라고 하지만 이 노래 무토는 잘 쓰려고 하지를 않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경우는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인 이렇게 되면, 그런데 만약 여기서 병갑이 이제 들었죠. 무병갑인데 이 병갑이 안 들었을 때 또 여기 주위에 토가 좀 있다라고 하면 임수 붙으면 이거는 뭐죠? 칠살격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웬만하면 무토는 잘 쓰려고 하질 않습니다. 병과 갑을 주로 쓰죠. 그러니까 지부와 동지는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벌써 사례명자가 올라오면 안 되죠. 여기서 뭐라고 1번 했겠죠. 고로 만약 정생해월,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어요. 이건 정관격이죠. 본래는 정관격인데 지지에 오로지 묘, 인묘가 있어요. 그럼 해명이 목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 화위인의 인성으로 바뀐다. 그래서 용신 변화절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죠. 해명이 목국을 이룬다 라고 해서 인수격이죠. 정관격에서 인수격으로 바뀐다.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어요. 본래는 상관이죠. 토생관에서요. 근데 이 속에는요, 경임이 투출했어요. 경금과 임수가 투출했어요. 그러면 즉 뭘로 화한다? 재성으로 화하는데, 재성은 곧 뭐예요? 토국소 임수잖아요. 차는 이런 지류가 용신에 변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경임이 투출하면은 식신생제격이 되나요? 그런데요. 이거 인수가 있죠. 식신이죠. 재성이죠. 식신 제격은 맞네요. 결과적으로 제격으로 변하죠. 변지선, 변한 것이 선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 격은 더욱 아름답다. 변지불선, 변한 것이 아름답지 않다. 그 격은 마침내 깨지는 것으로서 하위 변지선, 선격부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신생인월이에요. 자, 이거 신생인월이면 무슨 격일까요? 정제격이죠. 그거 보세요. 봉에서 병이 투출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재생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관 하니까 좋다라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이게 재성이 관을 생하니까 좋다라는 거예요. 임생수월. 자, 이거는 결국은 토국수 하니까 칠살격이 되죠. 그런데 수월에 신금이 투출했어요. 그러면 화살이 위인, 살이 화해서 인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죠. 술토 속에 신금이 들었으니까 투출해서 신금이 인수의 정인격이 됐죠. 계생인월 하면 뭐예요? 상관격이 되겠죠. 그런데 지장간에 그냥 간목이 있으면서 병화가 투출했어요. 그럼 정제가 투출한 것이죠. 그런데다가 회오, 회술, 이노술 화국을 이루니까 즉 상관이 화해서 제격이 됐다. 즉 투, 관이 투출하면 가작, 제왕이 왕하다고 해서 생관론, 왕한 재성이 관을 생한다라고 하면서 좋다. 부작 상관 경관, 상관이 관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무토가 이렇게 투출해서 화생토 할 거 아닙니까? 제격이죠.
그러면 이 관이 토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상관이 관을 만났다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이런 화국을 이미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생토 하니까 격이 상관 생제격이 됐다라는 것이죠. 을생인월, 이건 넉곡격이 되겠죠. 음넉격이에요. 근데 무토가 투출했어요? 그럼 재성 아닙니까? 이거 이런 경우에요. 재성이에요. 회오, 회술, 인호술, 화국을 이뤘어요. 그러면 월곡격이 화해서 식상이 된 것이다. 목생화에서요. 이 여차지류가 불가승수 여러 가지로 있는데 모두 개변지 선자라 모두 변해서 선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서요. 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록곡격이 변한 거예요. 록곡격을 칠살격과 같이 흉격에 넣었어요. 하위 변지 불선, 무엇이 불선, 선하지 않은 것인고 라고 해서 이제 변했는데 안타깝게도 불선, 선하지 않은 것으로 변한 거예요. 자, 만약 병생인월, 이거는 뭐예요? 인수격이 되겠죠. 그런데 본래는 인수인데 갑이 불투, 갑목은 투출하지 않고요. 지지에서 뭘로 인호술 화국을 만났어요? 이건 넉곡격이 변한 거예요. 넉곡격으로 변한 거예요. 즉 화위겁, 넉곡격으로 변했죠. 이걸 흉격이라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요, 억부법으로 잘 맞아요. 용신 잡는 데는요. 흉격은요 오히려 억부법으로 잘 맞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서 넉곡격이 됨으로써 흉격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병생신월 하면 이건 제격이에요. 일단 번석 편제도 제격으로 보니까요. 경금은 안에 들어가 있는데 투임, 임수가 투출했어요. 이건 칠살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회자진했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칠살이 모여서 즉 화이살, 화한 것이 살격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살로 변해버린 것이죠. 여차지류가 역시 많다, 역다. 개, 변지, 불선자라 변해서 선하지 않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변해서요, 부실본격, 만약 변했는데도 그 본격이 변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남은 격이에요. 봅시다. 신생인월이에요. 투병 해서 화관이 됐죠. 관으로 변했어요. 신금한테는 관이죠. 우투 또한 투 간목이 또 투출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제격과 관격이 겸해지는 거죠. 정관과 정제가 투출했으니까 격은 정제격이 돼요. 그러나 정관이 또 경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좋게 평가를 하세요. 여튼 이 심효천 선생은요, 정관, 정제, 인수 이런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성격을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흉격은 무조건 우리 일반격으로 말하듯이 재해서 쓰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겸격이죠. 이렇게 겸해서 쓴다. 정관격에 정제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을생신월이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해서 정관격, 정제격이 되죠. 그런데 투임 화인했어요. 자, 임수가 투출해서 어떻게 됐다? 인수로 변했어요. 그런데 또 무토가 엉뚱 저쪽에서 투출했겠죠. 물론 여기서 여기가 되니까 무토가 투출했어요. 그러면 재성원 등이 관을 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인봉 제이 인수가 재성을 만나면 태위 물러난다. 제극이 일어나니까요. 물러나죠. 비록 연령을 했다 해도 격은 뭘로 변하냐? 정관격으로 변하니까 인수 역시 경격이 된다라고 하면서 잡아준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맞죠? 자,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정제가 정관이 되죠. 그런데다가 여기서는 을목이요. 이것도 정제가 되죠. 근데 무토가 투출했으니까 토국수 해서 인수를 제거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제와 정관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개생인월이에요. 이건 상관격이죠. 경화가 투출하면 재성으로 변합니다. 제격으로 변해요. 우투 간목으로 또 투출하면 상관생자가 되죠. 격은 상관격이지만 무토를 만나면은 그걸 끓인다라고 해서요. 무토는 곧 정관이니까 상관에
정관을 만나면 안 된다. 상관격에서는 정관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꺼린다라고 해서 이게 무토가 지금 나타나지를 않았네요. 여기 지금 무토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다 병화를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무토를 하나 박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상관이 무토를 극하는 것이죠. 그렇죠. 병생일월이면 옷을 회겁 이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옷을 만나면 이거는 뭐예요? 겁재국으로 바뀌죠. 그러나 간목이 투출해 갖고요. 혹 임수가 투출하면요. 거듭해서 인수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간목도 투출하고 인호 화국을 이뤘다고 하지만 간목이 투출하고 임수가 있으면 벽이 불파 깨지질 않는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인옷을 화국을 이뤄서 첫 번째는요. 인옷을 화국을 이뤄서 이거는 겁재국으로 변해요. 그런데 여기다 간목이 딱 투출하면 임목의 뿌리가 돼서 옷을 화국을 하기 전에 목이 투출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수가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로 이루어져서 관인 상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때는 겁재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했으면요. 병생신월, 봉임, 살이, 신월, 신금 속에 임수가 투출하면요. 병화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이거 칠살이죠? 깨지는데, 여기 지금 요렇게, 요거 이렇게 하나에 저거예요. 사주 국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무토가 하나 투출했다. 라고 하면, 무토가 투출했다 하면, 즉, 식신은 능히 제살하면서 생재하니까 거듭 제격이 된다. 부실부기, 부기하는 게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토국수를 해서 이 제격만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차지류는 쉰다. 이와 같은 종류는 매우 많다. 이것이 모두 변했지만 부실 본격이라 본격이 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어라고 해서 시고로 이 때문에 팔자는 비용신, 용신이 아니면 분립,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신이 비변화, 변하지 않으면요, 화불령, 변하지 않으면 불령, 양득하지 않다라고 해서 변해서 양득함이 있다라고 하고 변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선관, 명자, 명을 잘 보는 자는 필요여차 이런 것에서 세변지 자세히 변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어려운 공부를 가르쳐 주시네요. 솔직히 이건 저는 격국론에서 이렇게 원문을 설명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업부용신이나 무게중심 체육론으로 잡으면 그냥 잡히더라라는 것이죠. 잡히죠. 자, 다음 장이 논용신 순잡입니다. 순과 잡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례명조가 철초 선생은 심여점 선생은 없는데 다음 용신 격국 고조에서까지 보는 변화에서 고조까지 다 해야 될 거거든요. 쭉 밀어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례명조가 설하고가 몇 개 넣어놨네요. 논용신 격국 고조에서 넣어놨으니까 여기도 또 하나 또 들어가 있네요. 논용신 변화절에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순잡, 논용신 순잡에도 사례명조가 하나 있으니까 이걸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용신 순잡으로 하나의 챕터를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밑에 내려볼까요? 논용신 순잡 5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준비할게요. 마치겠습니다.